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두 여자 사이에 생긴 깊은 오해와 상처,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안에서 말 못할 서운함을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38살 윤정아 씨입니다. 정아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수진이와 2학년인 아들 준호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 김민수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정아 씨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70살 시어머니 이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낸 분입니다. 젊은 시절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일까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고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아들 학원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하고 장가를 가니 순자 씨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 정아 씨도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집 올 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부지런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해내니까요. 첫 명절 때 정아 씨가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순자 씨는 속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방식이 다르다거나 집안 청소하는 순서가 다르다거나 아이들 간식 주는 시간이 다르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고 정아 씨는 자기가 배운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5년 차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가 정아 씨에게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아 씨는 흔쾌히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편히 계셔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시다니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아 씨는 이번에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받으시는데 왜 이렇게 자주 돈이 부족하실까? 그 후로 이게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어떤 달에는 3번씩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까지. 처음에는 빌려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갚지도 않았습니다. 정아 씨는 자기 월급이 15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달에 평균 5, 60만 원씩 시어머니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아 씨의 월급은 거의 시어머니께 가고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정아 씨는 자기가 갖고 싶은 옷도 못 사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아 씨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서운한 소리 들을까봐, 남편한테 뭐라고 들을까봐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아 씨가 몇 달을 모아서 겨우 새 운동화 한 켤레를 샀습니다. 4만 9천 원짜리 운동화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운동화가 참 비싸더라. 며느리는 좋겠다. 그래도 새 운동화 살 여유가 있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몇 달을 아껴서 산 운동화인데 이렇게 비꼬시다니. 정아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시어머니께 매달 돈을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운동화 하나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요? 또 어느 날은 정아 씨가 친정어머니 생신이라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만 원짜리 손수건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는 선물 잘 사가더라. 나는 생일 때 뭐 받은 게 있었나 모르겠네. 정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 5만 원을 드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셨나 봅니다. 아니, 사실 제가 매달 드리는 돈이면 생신 선물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서운한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정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아 씨가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정아 씨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씨는 정아 씨를 보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 학원비 내느라 정신이 없나 보더라. 수진이가 영어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다. 며느리는 그래도 벌이가 괜찮겠지? 정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학원비가 부족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뜻인가? 또 돈 이야기인가? 정아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애들 키우다 보니 돈 들어갈 때가 많긴 하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요즘 세상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그래도 며느리가 일도 하고 하니까 우리보다는 형편이 낫겠지. 나는 연금만 받아서 살기가 빠듯한데. 정아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편이 낫다고요? 제가 어머니께 매달 5, 60만 원씩 드리는데 무슨 형편이 낫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고 출근 준비하고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요. 발이 퉁퉁 부어서 집에 오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요. 집에 오면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들 숙제 봐주고 잠들기 전까지 쉴 틈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벌이가 괜찮다고요? 하지만 정아 씨는 그 말을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대들 수는 없으니까요. 입만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아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왜 맨날 저한테만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정아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벌이가 괜찮겠지. 그 말이 귓가에 계속 울렸습니다. 정아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힘들었습니다. 정아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나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아 씨가 아침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며느리, 오늘 장 좀 봐야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정아 씨는 숟가락을 놓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또요?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요? 정아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30만 원만 빌려주면 된다.
정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만 원이요? 제 월급의 5분의 1이 넘는 돈인데요. 정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아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에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정아 씨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트로 출근하는 길에 정아 씨는 계속 울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정아 씨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도 내야 하는데 어떡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아 씨의 속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아 씨는 휴일이라 집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친구분을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정아 씨는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방도 좀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아 씨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바닥을 닦다가 침대 밑을 보니 약봉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그걸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정아 씨는 시어머니 서랍을 함부로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통장 모서리가 보였던 겁니다. 정아 씨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남의 서랍을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통장이 있다고? 그것도 서랍에 숨겨 놓으셨다고? 정아 씨는 주저하다가 결국 서랍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통장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과 의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정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을 보니 잔액이 320만 원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20만 원이요? 두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27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45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든 손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으면서 왜 저한테 매달 손을 벌리신 거죠?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통장을 숨겨두셨던 거예요? 정아 씨는 통장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뭘 한 거죠? 제가 얼마나 아끼고 쪼개서 어머니께 돈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돈을 숨겨두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새 옷 하나 못 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아이들 간식도 제대로 못 사주면서 어머니께 드린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 씨는 통장을 꼭 쥔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나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정아 씨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허탈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잖아요. 정아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겁니다. 정아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통장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며느리가 자기 통장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 씨는 통장을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 이렇게 있으면서 왜 저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셨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잖아요. 순자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서랍을 뒤진 거냐? 정아 씨는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서랍을 뒤졌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왜 거짓말하셨냐가 중요하잖아요. 순자 씨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 돈은 내가 알 필요가 없어.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정아 씨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니, 저는 알아야겠는데요. 매번 저한테 손 벌리면서 통장에는 이렇게 돈이 있었다고요? 저보고 호구로 아신 거예요? 순자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구? 지금 내가 나한테 호구라는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정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고마워하셨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숨기셨어요? 돈 없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통장을 감춰두신 거예요? 순자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 돈은 내가 함부로 쓰려고 모은 돈이 아니야. 정아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함부로 쓰려고 모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제 돈은 함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순자 씨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손 좀 벌리면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내가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운 건 생각도 안 하고. 정아 씨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께 얼마를 드렸는데요? 제 월급의 반 이상을 드렸다고요. 저도 새 옷 하나 못 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아껴서 드렸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숨겨놓고 계셨잖아요. 순자 씨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한테는 말해봤자 상처만 받을 것 같아서 입 다문 거다.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 정아 씨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 같은 며느리? 제가 그동안 어머니 위에 한 게 얼만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순자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한 건 안다. 하지만 나도 평생 고생했어. 나도 내 나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아 씨는 통장을 탁자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 고생한 사람이 며느리한테 거짓말을 하세요? 없다면서 있고 힘들다면서 돈은 쌓아놓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순자 씨는 울먹이며 대꾸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말고. 내가 뭘 알아? 내 사정을 내가 뭘 알아? 정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돈 한 푼도 안 드릴 거예요. 평생 안 드릴 거예요.
순자 씨도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안 받으면 그만이다. 나도 이제 너한테 부탁 안 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 있던 남편 민수 씨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자다가 큰 소리에 깬 겁니다. 두 분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감정은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정아 씨는 남편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통장에 돈 1,000만 원 넘게 있으면서 맨날 저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저보고 호구로 아는 거예요. 순자 씨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서랍을 뒤지고 내 통장을 들고 나와서 나한테 따지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민수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할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발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일단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하지만 두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정아 씨는 순자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서운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어머니께 돈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돈 좀 빌린 게 그렇게 큰 죄야? 너도 나중에 늙으면 알게 될 거다. 정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쿵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 씨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았습니다. 민수 씨는 거실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민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얼음장처럼 냉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아 씨도 방 안에서 베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정아 씨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울먹이시던 그 표정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아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 모두 소중한데 이렇게 갈라서면 어떡하나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도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아 씨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먹어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밤새 많이 우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에게도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나 드세요. 정아 씨도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 밥을 먹었지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아 씨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에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 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와 그제 광경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든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어머니 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종이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무심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서류를 읽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심근시술 권고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협심증 단계 진행, 조속한 치료 필요, 시술비 예상 600만 원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에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민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600만 원이요? 어머니가 아프셨던 거예요? 그것도 심장이요?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민수 씨는 급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 씨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병원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요?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순자 씨는 서류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별거 아니다. 민수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별거 아니긴요. 협심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시술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600만 원이나 든다고 써 있는데요. 순자 씨는 고개를 더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시술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좀 미루고 있었다. 급한 건 아니라고 했어. 민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 씨는 갑자기 그제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있던 그 돈들이 혹시 이 치료비를 위한 게 아니었을까요? 어머니, 그럼 그 통장에 있던 돈이 혹시 치료비 때문에 모아두신 거예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는 더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그 돈은 치료비가 아니었다. 그 돈은 너희를 위한 거였다. 민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희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통장 3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통장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지들을 민수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손주 수진이 돌잔치 축하 적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에는 준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쓰라고 모아둔 돈, 세 번째 통장에는 대학 들어갈 때 보태주려고 만든 통장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메모들을 보고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돈을 모아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아는 그걸 모르고 어머니를 오해했던 겁니다. 민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정아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너희가 힘들 때 내가 이 돈을 깨버릴까봐 무서웠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애들 학원비 낼 때, 그럴 때마다 이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 하지만 이건 손주들 거니까 절대 손 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꼭꼭 숨겨뒀던 거다. 말하면 너희가 쓰자고 할까봐 겁났거든. 민수 씨는 울컥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돈이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빌리신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병원비도 조금씩 모아야 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돈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너희 며느리한테 조금씩 빌렸지.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그런데 자꾸 빌리다 보니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나도 마음이 불편했어.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민수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민수 씨는 급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와봐요. 정아 씨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통장과 메모지들을 정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어머니가 그 돈을 왜 모아두셨는지. 정아 씨는 메모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손주 수진이 돌잔치 축하 적금, 준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쓰라고 모아둔 돈, 대학 들어갈 때 보태주려고 만든 통장. 정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병원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돈 때문에 미루고 계셨대요. 시술비가 600만 원이나 든대요. 그 통장에 있는 돈도 안 쓰시고요. 손주들 거라서 못 쓰신 거래요. 정아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정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아 씨는 시어머니 앞에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용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 씨도 눈가가 젖었습니다.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너무 꽁한 마음으로 굴어서 미안하다.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자꾸 숨기고 그랬지. 사실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건 정말 급할 때였어. 그런데 그때마다 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마음이 불편했다. 너도 힘든데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 그래서 자꾸 방어적으로 행동했나 보구나. 정아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봤어요. 어머니가 손주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릴게요. 순자 씨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할게. 너한테 미안한 마음만 갖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고집세게 굴었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 씨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 냉랭했던 공기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아 씨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민수 씨는 병원 예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시기로 했어요.
저도 회사 휴가 내서 같이 갈게요. 정아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마트에 휴무 신청했어요. 우리 다 같이 가요. 시술비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일하는데 무슨 휴가를 내. 나 혼자 가도 돼. 시술비도 내가 알아서 할게.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혼자 보내면 제가 걱정돼서 일도 못해요. 우리 다 같이 가요. 시술비도 저희가 낼 거예요. 정아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리고 손주들 통장은 그대로 두세요. 그건 어머니가 모아주신 거니까 손주들이 크면 그때 줘야죠. 순자 씨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가가 또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자기를 걱정해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가족은 모두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순자 씨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술을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받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시술 날짜를 2주 후로 잡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정아 씨가 시어머니 팔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시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저희가 다 옆에 있을게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말 고맙구나. 민수 씨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지내요. 비밀 없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수진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순자 씨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아서 너희들 다 키울 거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상처받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 오해는 풀리고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정아 씨와 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받았지만 결국 진심을 알게 되었고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들을 위해 돈을 아껴두셨고 자기 병원비조차 아끼려고 하셨습니다. 정아 씨는 시어머니를 오해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사이에서 오해나 서운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미숙이었습니다.